네, 한반도를 향해서 북상하고 있는 매우 강한 태풍 흰남노. 오늘 밤 늦게 제주 서귀포 해상을 거쳐서요. 내일 오전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과거 우리나라를 강타한 태풍의 위력과 경로와 비교했을 때도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윤원태 전 국가태풍센터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센터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큰 피해 없이 지나야 될 텐데 태풍의 위력은 중심에 부는 바람으로 표시를 하고요. 현재 북상하고 있는 흰남노는 오늘 새벽 제주 서귀포를 지난다고 합니다. 그때 위력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태풍 흰남노가 우리나라 제주도 서귀포를 통과할 무렵에 태풍의 중심 기압은 930 헥토파스칼 정도가 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심 기압이 930 헥토파스칼이면 매우 강력한 태풍 아닙니까? 아주 강력한 초강력 태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걸 역대급 태풍이라고 불렸던 그 매미 그리고 루사 때와 좀 비교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위력입니까?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피해와 가장 강력했던 태풍을 1959년도에 왔던 그 사라 태풍이라고들 알고 있는데요. 사라 네. 태풍의 그 당시에 중심 기압이 951 헥토파스칼이었습니다. 근데 아, 우리나라 제주를 흰남노가 통과할 때 예, 930 헥토파스칼 정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예. 예. 이거를 비교해 보시면 얼마나 흰남노의 유력이 큰 태풍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걱정입니다. 그런데요, 제주를 거쳐서 이제 부산, 경남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도요 중심 기압이 950 헥토파스칼을 유지할 정도로 강력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요, 지난 2016년 태풍 차바 때도 해운대 머린시티 주변이 큰 해일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이번엔 더 큰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차와 비교해서 이번에는 가서 중심 기압이 950 헥토파스칼 정도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예. 부산 지역을 통과를 할 때. 그런데 태풍도 우리가 저기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 태풍이 해상을 지나게 되면 저기압이기 때문에 바닷물을 빨아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태풍 흰남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한 저기압이기 때문에 대략 바닷물을 주변보다도 1m가량을 끌어올립니다. 아, 끌어올리면서 이게 예. 이제 해일 피해로 이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 네. 네. 그 해운대 마린시티 경우에는 지난 2016년 차바 당시에 굉장히 피해가 컸었고 그 이후에 차소벽 건립이 추진되긴 했었는데 아직은 건설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만조 시기와 겹쳐져서 좀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태풍 흰남노가 이제 남해안 지역이나 부산 지역을 통과할 시기에 만조 예. 시간을 보게 되면 보통 지금 4시 정도가 만조 시기거든요. 그 네. 시기가 바로 부산을 지나는 그러한 시간대와 겹치기 때문에 네. 특히 더 조심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그 태풍 시바 때 보니까 거의 집채만한 해일이 이 해안가 도로를 덮치더라고요. 그 해안가 주변은 어떤 대비가 필요한 겁니까? 해안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력한 태풍이 지나면서 바닷물을 끌어올리고 예. 높아진 바닷물이 그래서 해일로 되기 때문에 예. 바닷가에서는 그 피해서 그쪽은 가서 접근을 하지 않는 게 우선상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도심 지역이잖아요. 네. 이런 강력한 태풍이 지나게 되면은 강한 바람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나 건물에 있는 지역 같은 데는 그 빌딩풍이라는 게 불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태풍에 의한 바람의 세기보다도 약 2배가량의 강한 바람이 불게 되는 게 바로 빌딩풍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바람의 피해 또한 같이 조심을 해줘야 됩니다. 네. 지금 강한 바람, 강풍 예상하셨는데요. 앞서 기상청 발표를 보니까요. 초속 40에서 60m의 강풍이 경남 해안에 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40에서 네. 60m의 강풍이면은 초강력 강풍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바람이 불게 되면 평균 그러니까 초속 50m 정도 이상의 바람이 들게 되면 사람들이 날아다니고 바위가 날아다니는 그러한 정도의 위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특히 그 해운대 마린시티 주변 보면 고층 건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네. 이 강풍 피해가 클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대비하는 게 좋겠습니까? 글쎄 이제 가서 특별히 이러한 큰 태풍이 예. 오게 될 때는 이제 특별한 대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할 수 네. 있는 거라면 가서 창틀이라든지 이렇게 흔들림 없이 고정을 시켜주는 거. 네. 이게 최상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태풍이요. 그동안의 태풍보다 아주 역대급 태풍으로 지금 흰남노가 불리고 있는데 태풍이 보통 북상을 하면서 세력이 약화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에 흰남노는 네. 세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북상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 세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을 예.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가서 태풍이 현재 흰남도가 머물고 있는 저기 북서태평양상이잖아요. 예. 북서태평양상의 해수면 온도가 30도를 넘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30도가 넘습니다. 이게 네. 왜 그러냐면은 이 라니나, 지금 라니나 현상이 3년째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예.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면서 라니나 현상이 지속이 되면서 북서태평양상의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첫 번째가 그거고요. 두 예. 번째로는 그 태양의 그 복사열이 굉장히 강한 시기입니다. 9월이면은 태양의 복사니까 태양 고도 때문에 태양 복사열이 북서태평양 지역에서는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라서 또 북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는 데 일조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구 온난화입니다. 지구 온난화는 기후 변화예요. 이렇게 지금 태풍 흰남노가 발생한 지역을 보게 되면은 북위 25.8도선에서 가서 태풍이 발생을 했거든요. 네. 이렇게 북위 25도가 넘는 지역에서 발생한 태풍은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근데 요즘에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가을 태풍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특히 태풍의 발생 위치가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처럼요. 보통 예. 태풍이 발생하는 것은 열대 지역의 북위 10에서 15도 정도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태풍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뭐 25점, 북위 25.8도에서 발생을 했고 2020년 같은 경우에도 바비나 하이성 같은 태풍도 20도 선에서 태풍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에 의해서 태풍이 굉장히 강력하게 발달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풍 세력이 유지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흰남노가 막판에 위력이 좀 약해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굉장히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예. 태풍 같은 경우로 보면 진로라든지 아니면 색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의 예상하고 달라질 게 거의 기상학적으로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오히려 더 강해질 수가 있다. 걱정입니다. 자, 태풍을 보면 흔히 이제 비태풍 또 심한 강풍이 부는 바람 태풍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이번 흰남노는 어떤 특성이 보입니까? 우리들이 보통 말할 때 이제 비태풍이라 그러면 태풍 루사를 말하고 바람 태풍이라고 우리나라에서 태풍 매미를 말합니다. 예. 네. 근데 지금 태풍 흰남노를 보게 되면은 열대의 고선역을 지나고 오고 있으면서 많은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태풍 흰남노는 굉장히 고온 다습한 그러한 고기를 먹고 있는데 우리나라 주변에 기압계 위치를 보면은 우리나라 북쪽에 차가운 상층 고기압이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동쪽에는 축소된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를 이 이제 가서 태풍 흰남노가 지나게 되는데 여기 보면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에서 올라오는 흰남노가 가지고 오는 고온 다습한 공기가 부딪히면서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열대 고수온역을 지나면서 930 헥토파스칼 현재 930 헥토파스칼이고 부산의 상륙할 무렵에는 950 헥토파스칼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자체가 굉장히 강한 태풍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흰남노는 바람과 호구 두 개 다 동등하게 굉장히 피해를 줄 수 있는 강한 그래서 태풍 루사와 매미가 합쳐진 것 같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태풍이라고 그렇군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흰남노가 비, 바람 모두 강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흰남노가 우리 한반도에 언제쯤 최대 고비를 가지고 올 걸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5일 자정에서부터 태풍이 우리나라 울릉도를 빠져나가는 내일 내일 오후 정도까지가 굉장히 크리티컬한 굉장히 위험한 시기라고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서 지금 우리 이 태풍은 편서풍의 영향으로 굉장히 지금 현재 빨라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빨리 통과를 할 것 같은데 오늘 자정에서부터 내일 오후까지가 굉장히 위험한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지금 앞서 이제 이 흰남노 태풍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를 대주셨어요. 해수면 온도가 높고 또 복사열이 강한 시기고 또 지구 온난화도 영향이 크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이런 흰남노 같은 강력한 태풍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기상학자들이 볼 때는 이번 태풍을 보면서 드디어 올 것이 오고 있구나 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네. 그래서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태풍들이 굉장히 강도가 센 태풍들이 특히 가을철에 발생할 확률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네. 네. 지난 수도권 집중호우 때 전문가들이 짚었던 문제인데 지금 라니냐 현상이 3년째 이어지고 있어서요. 이런 영향도 이번 흰남노에 영향을 좀 미쳤습니까? 어찌 보면 가장 큰 요소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난 3년 동안 라니냐가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북서태평양으로 태평양상의 따뜻한 바닷물이 몰리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평년보다도 이렇게 북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2, 3도가량 높아지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태풍은 1차적으로 해수면 온도가 27도 이상인 지역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가서 이 따뜻한 30도 이상이나 27도에서 30도 이상 되는 고수온역을 지나면서 그 에너지를 태풍이 먹으면서 점점 몸집을 불려가거든요. 지금 예. 이번 태풍 흰남도가 바로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대본의 태풍 대응 수위를 지금 3단계로 격상한 상황입니다. 위기 경보 수준도 주에서 심각으로 상향을 했고요.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대응 조치가 가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1차적으로 이제 국가의 책임이 이러한 유역을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이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1차적으로는 국민들에게 이러한 태풍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어야 되고요. 이 정보를 들은 국민들은 행동 요령에 따라서 자연재해 피해 행동 요령에 따라서 행동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이렇게 바닷가를 가지 않아야 된다든지, 예. 그리고 주변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태풍이 정면에서 이렇게 내리는 비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지반들이 약해져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예. 근데 태풍이 우리나라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될 때는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옹벽이라든지 산사태가 무너질 그러한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예. 그러한 재난에 대비를 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하수구라든지 이런 게 막힘이 있는가는 잘 살펴보시고 그런 것을 재 피해에 이렇게 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한 태풍 흰남노, 지금 들으신 대로 매우 강력한 태풍 그 위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 위력을 유지한 채 북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력이 약화될 가능성은 거의 낮다는 게 전문가의 시각이었습니다. 국제기후환경센터 대표 윤원태 전 기상청 국가태풍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